네, 저희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네, YIK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9,900원에 20%. 혹시 뭐 오. 오늘쯤 매수하신 걸까요? 최근에 하긴 했는데, 네. 네. 그럼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글쎄 이거를 전망, 앞으로 전망,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네, 들어가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렇다면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긍정 네. 그리고 중립 의견 주셨네요. 긍정 의견 들어볼까요? 네, 긍정 들어주셨으니까 YIK도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좀 상단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또 손절가는 얼마나 좀 설정해야 될까요? 우선 비중이 20%세요. 매수가 9,900원이면 뭐 어저께나 오늘 매수를 네네.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검사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최근 들어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올라갔고 그런 뉴스는 없어요. 상한가를 가게 되면 뭐 때문에 상한가를 가고 뭐 그런 소식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 YIK의 장비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YI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면 한번 뇌피셜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 쪽과 연계가 돼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슈라든가 재료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YIK도 마찬가지로 삼성 쪽에 뭔가 좀 이슈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이 장비 쪽에 있어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어제 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지정으로 됐던 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왔던 그 부분들 때문에 주의 종목으로 좀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영향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9,900원인데 아마 조정을 받게 된다면 좀 조정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9,000원대 초반 정도라든가 아니면 8,000원대 후반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 고점인 1,400원대는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급하게 변동이 생긴다거나 또는 YIK가 뭐 급하게 밀린다거나 하게 된다라면 8,800원? 그 이하권역으로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다라면 최근 들어서 이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도 물량이 다 출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출회가 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특히나 투신 쪽은 오늘 뭐 6,000주, 꼴랑 6,000주 나왔고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단 전고점 돌파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목표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약 한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5,000원에 10%요. 75,000원이요. 4월 초반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최근에 계속 밀려가지고 그쵸 걱정이 되시나 봐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 전망하고 손절가는 얼마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좀 부침이 있습니다.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그러면은 뭐 손절가랑 이게 과연 뭐 어디까지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국내 협동 로봇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그래도 잘 5위 안에 탑5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지금 영업 채널을 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장성의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가커피 그리고 교촌치킨 이렇게 F&B 기업들과 함께 협업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 짓눌렀던 게 실적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아마 올해 빠르면 2분기 좀 늦으면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또 오버행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부분도 거의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이제 이 기업의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제 손절가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67,000원, 좀 크게 보면 65,000원 이탈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대로 보유하고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는 좀 크게 보면 1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제 또 바로 비중 확대를 진행하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로봇주 지금 이제 성장주들이 약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후퇴하면서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좀 거래량 실리고 할 때 비중 확대는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그대로 홀딩하시면 충분히 저는 좀 상승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래도 뭐 10만 원 언저리 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승자님, 네, 네, 듣고 계실까요? 어떻게 좀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상담은 재룡전기 가보도록 할게요. 재룡전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 53,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 53,000원이면 고점대 또 들어가셨네요. 네, 오늘 9% 급등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 매수가 맞아요. 밑에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정말 핫했잖아요. 실적 발표도 잘 나오면서 이런 전선, 변압기 관련주들 상승까지 이끌었는데 네. 정재현 대표님은 중립을 주셨어요.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봐야 되는 걸까요? 우선 HD 현대일렉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땡겨주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쪽은 차익을 했다가 실적을 보고 다시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은 아마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이 일단 10%이시니까 크게 무리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월봉 차트를 보면 이격이 상당히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매수 시점을 봤을 때는 긴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흐름들로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적어도 55,000원 언저리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와서 55,000원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절반 정도를 좀 챙겨 놓고서 나머지만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다면 한 45,000원 정도 설정을 해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이 좋고 다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나 손절하기 싫다.
나 밀리면 매수를 할 거야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4만 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도 일단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염두에 두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이녹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000원에 15%요. 아, 3만 원이면 매수가가 꽤 높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작년에 매수한 거예요. 손절이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네네.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손절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하시나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반적인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네. 아이고, 네, 이녹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과연 반등 나올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녹스에 대한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네. 좀 어려우신가 봐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참 크신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좀 손절이 어려우셨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중립이시면 조금 더 홀딩하면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제 이 회사 자체도 이제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이렇게까지의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업황에 대한 부재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부담이 좀 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지금 1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좀 빠르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업황이 또 돌아오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도 완전히 역배열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의 소외 과정 그리고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보유하고 계시면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절반 정도는 좀 비중을 잘라내시고 좀 빠르게 시세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중립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녹스 아쉽지만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9394님께서 알맥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45,000원 그리고 비중이 15%라고 하십니다. 45,000원이면 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네. 물타기를 해야 될지 언제쯤 반등할지 걱정이시라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정재원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2분 드릴 테니까 알맥에 대한 상담 도와주시죠. 예, 이게 2차 전지 섹터인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섹터가 그러니까 장비 쪽이나 부품 이쪽은 참 실적이 좀 괜찮아요. 삼성이나 LG나 SK나 계속 설비 투자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소재 쪽에 있어서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장비 쪽이나 부품까지도 일단 소외를 받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셀 3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25년도에 가동하는 공장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발주가 있고 수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알맥도 보게 된다라면 상장한 지 뭐 작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밀렸습니다. 반등 타이밍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에요. 작년에 상장을 했을 때 23년도에 뭐 159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과연 이러한 실적이 나올 수가 있을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4분기 때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1분기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을 해보고 추가 매수를 하든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가 매수보다는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라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알맥의 공모가가 5만 원이더라고요. 그 5만 원짜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다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조금 그냥 기다린다 하더라도 4만 5천 원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일단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그래도 시간이 마무리가 됐네요. 실적을 확인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무룩하게 또 마무리를 지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알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루리님께서 삼성 SDS를 가지고 계세요. 아. 저희 주상전화 시청자분들 중에서 네. 삼성 SDS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매수가는 17만 8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음. 1년 이상 들고 있는데 추매를 하고 싶은데 얼마에서 하면 좋을까요? 아.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1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매출 쪽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생성형 AI 솔루션 쪽에 좀 앞으로 성장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AI 시장에 확대되는 국면에서 이 기업은 같이 좀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충분히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10% 정도를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데, 비중 확대는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면 최근 14만 4천 원 부근에서 두 번의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좀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제 저점을 또 3거래일 연속 이상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추가 매수는 전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좀 유입되는, 어제 오늘 다시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한 10% 정도는 비중 확대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엔 클라우드 매출이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인데 물류 쪽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운임도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최근에 좀 눌렸지만 오히려 지금을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오히려 좀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하신다 하면 만약에 AI 시장이 확 꺾이지만 않는다는 그 가정 하에서는 기대감이 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7만 원대도 좀 도전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인 17만 원도 조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드려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좀 고민에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 생활건강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6만 원에 10%예요. 오. 우리 시청자님 수익권이시네요. 4월 11일 날인가 이제 샀거든요. 아,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그 어떤 시청자분보다 또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지.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가 고민이신 거죠, 예, 시청자님? 예. 그리고 실적이 어찌 됐나? 네, 알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목표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예, 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네, 역시 뭐 두 분 다 긍정이 긍정이시네요. 그러면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수익 중이신데 지금이라도 익절을 하는 게 나을지 실적은 어떻게 보실까요? 과거에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안 좋아요. 결국은 이제 매출처, 고객사의 다변화,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잘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중국 쪽에 매출을 좀 줄이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매출처를 좀 확보를 하게 된 그런 기업입니다. 뭐 일본 쪽에 있어서도 수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점진적으로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전히 뭐 한류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관심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36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시라면
좀 느긋하게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 차트를 보시기보다는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봉상에 보게 되면 60주선이 약 한 43만 원 정도예요. 60주선이. 그러면 그 60주선인 그 가격대 43만 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 좀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뭐 50만 원, 49만 원 이 자리대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좀 차익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그냥 답답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세요. 만약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게 돼서 뭐 예를 들어 33만 원 언저리 때까지 혹은 34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다시 빠진다. 그러면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우리 시청자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EH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4,700원에 30%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좀 크시네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그때 방송 보고 제가 했거든요. 아, 네. 그럼 지금이라도 조금 손절을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하시나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좀 매수가까지 올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네,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에이트 최근에 조금 힘이 많이 없습니다. 네. 과연 이에이트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일단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네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던데 삼성전자랑 또 고객사를 두고 있다고 하면은 좀 유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모가가 제가 좀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공모가가 2만 원이었어요. 지금 공모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공모가 종목들을 나중에 좀 이렇게 지켜보면 공모가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더 이제 가격보다는 더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품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EAT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지금 스위스 이제 세계적인 이미지 기반 데이터 후처리 이제 전문 기업인 스위스 기업과 또 총판 계약을 맺은 부분도 있고 MOU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이제 공모가 이제 IPO 기업들이 되게 잘 탄력이 나오는 시기가 있고 또 기업의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슈를 못 받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후자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 또는 뭐 기업과 다른 해외 기업과의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기업들 외에는 지금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의 추세가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EAT도 좀 같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도 좀 약하게 받아들였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지금 30%의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중을 10%라도 줄이고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 있고 또 이제 IPO 관련돼서 좀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올라가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중립의 의견을 드린 저로서는 약간의 비중은 좀 축소해 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의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 같진 않으니까 일단은 비중은 조금은 줄여 두시고 다른 종목들을 좀 매매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혹시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좀 내용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EAT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MMA요.
H&M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48,000원에 30%. 4만 원대면은 몇 년 전에 예, 매수하신 걸까요?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때 아이고. 코로나 때 들어가셨나 봐요. 예. 네. 우리 청자님 너무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했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걸 좀 물타기를 해야 되는가? 그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가? 네. 그게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7% 급락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 정말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수익으로도 되었을 건데 이걸 매도를 안 하셨단 말이죠. 48,000원 언저리라면.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추가 매수 반대하고요. HM에 왜 반대를 하느냐를 좀 고민을 해보면 HMM의 실적 전망이나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22년도에 영업이익이 9조 거의 10조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확 나빠졌거든요. 작년에 5,800억 했고요. 올해 1조 3천억 예상하고요. 25년도에 또 확 줄어서 3,400억 예상됩니다. 즉 실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성장을 못한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물타기를 한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48,000원이기 때문에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려면 빠져나올 작정을 하게 되면 보유 비중의 2배수 이상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뭐 몰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손절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아마 손절도 안 되실 거예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밸류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도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당 자산 가치가 33,000원대예요. PBR 0.49%고 지금 대체적으로 뭐 최대 주주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산업은행이라든가 해양진흥공사 이렇게 있죠. M&A 쪽 어떤 이 지금 HMM 같은 경우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해서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매수라는 게 더 늦진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주가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17,50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넘어서야 추세가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이어서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홀딩 의견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좀 참고하시면서 좀 현명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롯데 관광개발 매수가랑 비중은요? 9,650원에 5%예요.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네네.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전망하고 이 추가 매수를 되는지 그게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되는지. 네, 전반적인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데 최근에 좀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좀 거세긴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괜찮은 전략일까요? 일단은 이제 카지노 쪽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는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뭐 완전한 이제 연결고리는 없기는 하지만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텍스 리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나오면서 좀 하락이 나왔고 또 하한가 오늘 또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갔는데 그와 관련돼서 뭐 관련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관련된 좀 분류가 관련된 섹터 쪽으로 해서 그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어렴풋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비중 확대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는 아니고
한 5% 미만으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달성 소식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다른 쪽보다 이제 카지노의 매출이 좀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도 한중일의 예약 러시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5월 달에 또 우리나라 가정의 달이고 지금 일본도 골든위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제주도에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 단행을 했고 그 결과가 2024년부터 좀 빛을 발한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살짝 좀 무언가 약간은 아직은 좀 막혀 있다라는 느낌도 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서 기인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는 아직까지는 포착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조의 흐름들을 무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좀 판단을 하시고 나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조금은 늦게 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좀 더 터지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뭐 실적 이후에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확인하고 움직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까지 저희 문자 상담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시간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3가지 창구 열려 있는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코너 시간의 특징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